캘리포니아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안 등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선거에서 맘 단위 후보가 당선되면 뉴욕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정지, 셧다운이 35일째를 맞아 역대 최장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여객기 폭탄 위협이 접수돼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이 84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주지사, 뉴욕시장을 뽑는 선거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하원의 의석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주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안건 중 하나는 주민 발의안 50, 즉 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입니다. 투표소 앞에는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안 될 거예요. 이번에 통과되겠지만 그래도 권리는 행사해야죠. 그래서 왔습니다. It's time to protect democracy. California is answering the call. And as you can see, a lot of people here in Koreatown are motivated to vote, which I'm really happy to see.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새 선거구 지도가 적용돼 민주당이 현재 43석에서 최대 48석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은 이미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공화당 9석을 추가한 상황이며 다른 주들도 게리맨더링 배틀에 뛰어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두고 아침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위헌적인 선거구 재조정 투표는 거대한 사기라고 비난했고 뉴섬 주지사는 이에 곧 질 것을 아는 노인의 횡설수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주민 발의안 50은 단순히 캘리포니아 선거구 문제만이 아니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정치적 미래까지 걸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펜버거가 트럼프의 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공화당 후보 윈서 멀시어스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 잭 치아타릴리가 민주당의 마이키 쉐리를 상대로 정통 뉴저지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특히 관심은 뉴욕시장 선거 결과입니다. 30대 무슬림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펼쳐지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조람 맘단입니다. 91년생 34살 인도계 무슬림으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버스 무료, 월세 동결 같은 정책으로 서민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되면 앞장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utilizing every single tool at my disposal as the next mayor of this city to fight for the people of it. That means using the courts, that means using the bully pulpit. 상대 후보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전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입니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맘단위에 뒤졌었지만 급진 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막판 5%포인트까지 차이를 좁혔습니다.
Socialism has never worked anywhere on the globe. Not Venezuela, not Cuba. It's not going to work in New York City. 트럼프 대통령은 쿠오모 지지를 선언하면서 맘다니가 되면 뉴욕의 정부 예산을 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네,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 정지, 셧다운이 35일째를 맞았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셧다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정부 업무정지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항공기 운항 차질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 탓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미 전역의 하늘길을 통제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We missed our original flight, so we came here around 2.5 hours in advance, and the lines were to outside. 저소득층 4,200만 명 식비 지원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될 뻔했지만 비상기금을 사용해 지원을 일단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I have not been notified of any partial benefits coming this month. I haven't got any contact with me or anything notification saying this is what's coming in.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35일째를 맞았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We are now on day 35 of the Democrat government shutdown. The Democrats' obstructionism will break the record for the longest government shutdown in American history. Talks are a good thing, but so far I sense no willingness on the part of Republicans to really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health care insurance will be guaranteed.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 인근에서 국제 특송업체 UPS 소속 화물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오후 5시쯤 호놀룰루로 향하던 UPS 화물기가 공항 인근에 떨어지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화물기에선 대량의 연료가 폭발해 기체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수사당국은 탑승자 3명이 사망했고 추락 지점 주변에 있던 11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엔진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여객기 폭탄 위협이 접수돼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항 측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반쯤 휴스턴발 유나이티드 항공 512편이 착륙 직후 보안 위협이 제기돼 터미널과 떨어진 활주로에 정차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 계단을 통해 내린 뒤 버스로 이동했으며 활주로 운영은 약 1시간 뒤 재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일부 항공편이 회항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폭탄 위협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 중인 한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연방에 기소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57세 트렌트 슈나이더로 지난 16일부터 약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총을 구해 직접 처리하겠다, 트럼프는 처형돼야 한다 등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시민이 해당 영상을 보고 수사당국에 신고했으며 체포된 슈나이더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오는 목요일 구속 심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부되고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해당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입국을 시도하다 제지됐으며 현재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주 애틀랜타 영사관 측은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이 지나 입국하면 영주권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출국 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허가 기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딕 체니 전 부통령이 84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폐렴과 심장 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 신보수주의의 상징이었던 체니 전 부통령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직접 설계한 인물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엔 국방장관을, 아들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엔 부통령을 두 차례 역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팔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공급에 영향은 없는 건지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을 미국만 쓰게 할 것이라는 깜짝 발언을 내놨습니다.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But no,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당장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 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중국을 겨냥한 말이 확대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젠슨 황 CEO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할 생각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So would you want the Blackwell to be sold in China? I hope so. I hope so. But that's a decision for President Trump to make. 하지만 핵심 참모진들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이 구상이 틀어졌고 이후 평소보다 더 강한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동맹국들이 AI 장비를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We'll work to rapidly expand American AI exports of all kinds, from chips to software to data storage of all kinds. 문제의 발언 하루 만인 오늘 트럼프는 아랍에미리트에 블랙웰을 포함한 엔비디아 반도체 6만 장 수출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AI 반도체 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뉴욕과 뉴저지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 3위로 꼽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텍스 파운데이션이 소득세와 법인세, 판매세, 재산세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결과 뉴욕이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로 나타났고 뉴저지와 캘리포니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주는 와이오밍이 1위, 사우스다코타 2위, 뉴햄프셔 3위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개인 소득세가 뉴욕 다음으로 높았으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율은 13.3%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소득 14만 6천 달러 이하 하위 80% 가구의 평균 소득세율은 약 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파스타 제품을 먹고 식중독으로 숨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캘리포니아주 네이치파인 푸드사가 제조한 파스타를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가 18개 주에서 2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하와이와 일리노이, 오레곤, 텍사스 등 6개 주에서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FDA는 스콧앤존스, 크로거, 트레이더조, 알버슨 등 여러 브랜드로 판매된 해당 파스타 제품을 전면 리콜하고 판매 중단 조치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다이어트 건강 보조식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전면 리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샘스클럽에서 판매된 슈퍼그린 제품으로 인도산 모링가 잎 파우더가 오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7개 주에서 11명의 감염자와 3명의 입원 사례가 확인됐으며 FDA는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 번호와 관계없이 모두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해상에서 보트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할란데일 비치 인근 해상에서 35피트, 약 10.6m 길이의 보트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다른 보트에 타고 있던 시민이 화염석에서 한 남성을 구했으며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해안 경비대가 나머지 1명을 안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2사람 모두 다치지 않았으며 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일대에서 입학을 위해 신분과 배경을 조작한 학생이 적발돼 퇴학당했습니다. 예일대 학보에 따르면 캐서리나 린으로 알려진 이 학생은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출신 중국계 미국인이지만 자신을 노스다코타 시골 출신 백인으로 위장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위조 서류와 거짓 신상 정보로 몇 년 동안 학교를 속였으며 함께 지내던 룸메이트가 가방의 이름표를 통해 다른 신원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입시 부정을 넘어 대학의 검증 절차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외국 세력의 정보 침투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인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해 2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 키친과 직업개발 프로그램에 동참합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은 이스트몬트 커뮤니티 센터 ECC를 방문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2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CC는 지난 1968년에 설립됐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사를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개발, 홍보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지난달 3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한인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독립운동가 정신을 계승하고 글로벌 한류 홍보대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마운틴하이 스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최 모 씨가 라르고 비스타 로드 인근 빅 파인스 하이웨이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최 씨 단독 사고로 추정했으며 동승자 여부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지불하는 이민과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됩니다. 이민국은 지난달 28일부터 H-1B와 취업허가, 영주권 등 비자의 수수료를 은행 계좌를 통한 ACH 자동 인출이나 크레딧 데비카드를 통해서만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최근 한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한국검찰청 등에서 전화를 걸어 영사나 사무관, 검사 등이라고 밝히며 수신인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거나 문서를 찾으러 영사관으로 오라고 접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당장 서류 확인을 해야 한다며 링크 접속을 유도해 앱이나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며 이런 전화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처한다는 겁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오늘 국방부 청사를 찾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에 앞서 안규백 국방장관과 우리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유사시 타이완 등에 보낼 수도 있는 거냐는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It reminds you of the core of this alliance that ultimately is holding the line and protecting our ally from the DPRK. But there's no doubt, flexibility for regional contingencies is something we would take a look at.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다른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변함없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지만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이미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 장관은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체제가 구축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안보 분야의 팩트시트가 나온 뒤에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 이 대통령은 핵 잠수함 확보가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건데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잠 건조 지원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 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한국의 핵잠 도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여권 안팎에선 오늘 하루 한미 양국 안보 관세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미의 양해각서가 오늘 체결될 거란 관측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온 건데 대통령실은 팩트시트와 관련해 아직 발표 시점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중 대미투자 기금조성 법안을 국회에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첫날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 대상 국회 국정감사, 국정원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회동이 불발된 데 대해 물밑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를 망상으로 치부하면서 그걸 논의하지 않는 걸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이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는 등 발언 수위를 조절해왔고 에이펙 직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등을 방문할 때까지도 막판 고심의 흔적이 확인됐던 겁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정원은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시점은 내년 한미연합훈련 이후로 점쳤습니다.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열병식을 개최하는 한편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이 해외 공관에 남한 관련 단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계속해 차단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서로 다른 두 개 국가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을 북한이 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장시간 이동이나 행사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다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장국철과 허정선 등 북한 국적자 8명과 유정 신용은행 등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의 원로이자 김정일 집권 시기 대외적으로 국가 수반 역할을 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97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김정은 총비서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본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 이재명 대통령.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고 인공지능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즉 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발이 늦은 만큼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22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모두 28차례나 언급했는데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얻는 전쟁이 계속될 거라며 에이펙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역대 최장으로 접어들면서 항공기 사고는 물론 각종 테러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공화, 민주, 양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